긁은 수학선항 장아찌입니다. 자, 시간 이제 명제 5번째 시간이고요. 명제의 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증명이란 말은 가끔 쓰죠. 자, 증명이란 말 뭔가 봅시다. 증명이란 건 뭐냐? 자, 정의나 정리 또는 뭐 성질 같은 거, 뭐 삼각형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 막 이런 성질, 정리, 뭐 피타고라스 정리 막 그런 말 들었죠. 정리라는 말은 어떤 무엇의 성질 같은 거 그 말이에요. 어떤 정의나 성질, 참인 명제 등을 이용하여 참인 명제, 정리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처럼 어떤 밝혀진 진실, 수학적인 진리 그 말이에요. 참인 명제겠죠, 그러니까. 자, 정의나 정리, 참인 명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 명제의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어 그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과정. 자, 말은 좀 어렵죠.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라서. 아무튼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기존에 옳다고 알고 있는 거, 수학적인 진리 그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수학적 진리를 밝혀내는 거. 아, 이게 옳다. 밝혀내는 거, 그런 걸 증명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증명에 이용되는 정의, 뭐 예시. 자, 증명에 이용되는 정의, 뭐 이제 유리수 같으면 우리가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막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과거에.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유리수의 정의를 배우는데, B분의 A꼴, 즉 분수꼴이죠. 쉽게 말하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네, 단 이제 A, B는 정수인데 분모는 0이 아닌 정수로, 분모가 0이 아닌 정수, 즉 그걸로 정수분의 정수꼴로, 분수 모양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리수 관련된 무슨 증명이 있으면, 유리수의 정의를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리수라는 것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그래요. 무리수의 정의가 이런 거라서 무리수 관련된 게 나오면 증명 관련된 거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뭐 이런 말하고 좀 관련 있게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짝수, 홀수, 자연수, 정수, 실수 막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죠. 그러니까 짝수라는 것은 뭐 2의 배수 그런데 홀수는 뭐 2의 배수보다 작거나 큰 수 막 그런 거고. 근데 우리가 짝수라는 말도 기본적으로는 자연수 개념이에요. 자, 짝수니, 홀수니, 뭐 약수니, 막 배수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수 개념이죠. 근데 고등부에서는 가끔 배수라는 것도 뭐 3의 배수라 그러면 우리가 3, 6, 9, 12 이렇게 따지는데 뭐 음수 쪽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3의 배수 개념으로 좀 취급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때그때 문제 나올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살펴보면 되니까 그때그때 보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약수니, 배수니 이런 것들이 짝수, 홀수니 이런 것들은 자연수 단위의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아무튼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이제 뭐 증명할 때 필요하면 이용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명에 이용되는 정리와 성질. 자, 증명에 이용되는 정리와 성질. 예시라서 그냥 몇 가지 그냥 샘플만 써놨습니다. 자, 일단 어떤 성질 같은 거, 정리 같은 거, 우리가 유리수 계산할 때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다 유리수인 거지. 유리수끼리 덧셈 뺄셈 하면 다 유리수야. 그죠? 곱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나눗셈도 0이 아닌 수로 나눌 때는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또 유리수다 그럽니다. 또 그런 거. 실수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짝수끼리 곱하면 짝수다. 뭐 홀수끼리 곱하면 홀수다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덧셈도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다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성질입니다.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실수의 성질 중에 A제곱은 0 이상이다. 어떤 실수든 제곱하면 0 이상이다. 제곱들의 합도 0 이상이다. 뭐 이런 거. 또 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 뭐 그런 것도 있죠. 등식의 성질 뭐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뭐 등식은 참이다. 뭐 이런 거. 부등식도 마찬가지. 부등식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곱하거나 뭐 이런 거. 대신 이제 음수를 곱할 때는 나눌 때는 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걸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등식의 성질, 등식 양변에 뭐 똑같은 걸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뭐 참이다 막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본 성질들이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무엇의 정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의 정리 이런 것은 수학적인 진리, 밝혀진 진리 그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증명을 할 때 이런 것들 필요하면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시로 좀 써놓은 거고요. 자, 증명하는 방법. 우리가 뭘 증명한다고 할 때, 특히나 이제 수학적으로 뭘 증명한다고 할 때, 증명하는 방법. 일단 직접 증명법. 말 그대로 직접 하는 거. 바로바로 직접 하는 거. 자, 그건 뭐냐? 명제의 가정으로부터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 이렇게 막 이제 설명 써진 것은 막 큰 의미는 없고요.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간접 증명. 이제 직접 간접은 좀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죠. 간접 증명은 뭐냐? 직접적인 증명이 좀 어렵거나 복잡할 때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을 간접 증명이라고 하고, 다음의 경우도 간접 증명의 방법들이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간접 증명의 대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우리가 대우라는 말 알죠? 원래 명제, 순서를 바꾸고 부정한 그 명제. 그 명제를 활용하는 방법. 자, 주어진 명제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을 증명하는데, 어떤 수학적 명제를 증명하는데 대우를 이용해서 해도 된다. 자, 우리가 대우라는 걸 뭐라 했어요? 원래 명제랑 참거짓이 똑같다겠죠. 그러니까 대우로 증명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 대우는 어떨 때 사용한다 했어요? 좀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대우를 사용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꼭 이해가 안 되고 되고 상관없이 그냥 대우로 알아봐도 되는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는 좀 복잡한,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자, 대우라는 건 이해가 쉽죠. 자,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귀류법이란 건 뭐냐? 뒤에서 볼 건데요.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P면 Q이다 할 때 Q이다가 결론이라겠죠. P면 가정이라고 그러고, 결론을 부정하여 명제의 가정이나 기존 사실에 모순되는 점을 보임으로써 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해 보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했더니 뭔가 말이 안 맞게 된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알죠? 이런 식의 증명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 귀류법. 자, 이것을 중심으로 여기서 증명을, 예시를 볼 겁니다. 자, 간접 증명이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자, 명제의 증명, 연습 문제. 자, 다음을 증명하라. 자, 이제 이것을 실제로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본다면, 그 말을 증명해본다면, 자연수 AB에 대하여, AB라는 자연수라는 조건에서, 어떤 것은 또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연수다 그러면 자연수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연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둘이 더해서 홀수가 나왔다면, 자연수끼리 더했는데 홀수가 나왔다면 적어도 한쪽은 짝수다. 이 말이 이제 참인 것을 증명해라. 자, 이걸 증명하는 방법을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으로 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것을 직접 증명할 거예요. 일단 주제가 뭐야? A 더하기 B가, 얘가 지금 홀수다. 얘가 홀수다 그 말이죠. 말을 이렇게 썼어요 그냥. 얘가 홀수이면 그 말이에요. 이러면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적어도 한 개가 짝수. 자, 이 말이 맞냐를 증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을 첫 번째는 이제 직접 증명을 한번 처음이니까 해볼 거거든요. 직접 증명. 직접 증명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맞춰서 인연이잖아요. 자, 이 가정 부분에 맞춰서 쭉 전개해 봤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되나 그냥 보는 겁니다. 자, 근데 홀수 짝수라는 말 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런 게 있어요. 자, 짝수라는 말, 홀수라는 말이 나오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짝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2K 막 이런 식으로. 여기서 K는 자연수라는 조건이거든요. 자연수니까 1, 2, 3, 4 막 되겠지. K 대신에 1 넣으면 2, 2 넣으면 4, 3 넣으면 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짝수 그럴 때는 2K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2 곱하기 K, 그리고 K는 자연수 이렇게. 홀수 그러면 2K 빼기 1 막 이런 식으로. K 대신에 자연수, K는 자연수 그러면 또 K는 자연수 그러면 1 넣으면 1, 2를 넣으면 3, 3을 넣으면 5 이렇게 되는 거지. 홀수가 나오는 거죠. 1부터 홀수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거라도 이렇게 쓰면 3부터의 홀수가 돼요. K가 자연수 그러면 1 집어넣으면 3이잖아요. 이때는 3부터 홀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건데 이렇게 쓰거나
뭐 2K 빼기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홀수 쪽이고 이렇게 쓰는 것은 짝수 쪽의 표현이에요. 이런 게 이제 기본 표현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직접 증명을 한다 그러면 두 녀석이 더해서 홀수가 나오는 이것은 가정이니까 그런 가정하에 있으니까 그 가정의 전제 조건에 맞춰야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아까처럼 뭐 2의 배수 형식으로 뭐 2K 빼기 1 이런 걸 사용해서 표현해도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홀수 짝수 개념으로만 좀 표현한다면 자, 둘이 이게 홀수라면 A, B가 있을 때 둘이 더해서 홀수다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보니까 얘가 만약에 짝수라면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가 되니까 얘가 홀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홀수가 되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얘가 홀수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홀수가 돼버리면 더해서 짝수가 나오니까 얘는 짝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홀수가 되는 거지. 얘가 홀수가 되는 길은 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A가 짝수이고 B가 홀수이거나 얘가 홀수이고 얘가 짝수이거나 이런 경우에 둘이 더해서 홀수인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경우라면 적어도 한 개가 짝수냐? 적어도 하나가 짝수잖아요. 적어도 하나라는 것은 뭐 하나만 짝수여도 되고 둘 다 짝수여도 되고 그 말이야. 하나가 짝수니까 적어도 하나 짝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해보니까 이런 경우도 적어도 하나 짝수, 이런 경우도 적어도 짝수. 맞아. 맞다 이렇게 말. 이런 것을 직접 증명이다 그래요. 직접 증명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은 가볍게 그냥 본 거고 이제 대우를 사용해서도 해요. 대우를 사용한다는 건 뭐냐? 이 말의 대우를 알아보는 거예요. 대우라는 건 뭐라 했어요? 얘가 앞으로 오고 얘가 뒤로 가고 그 말을 하겠지. 부정되고 얘가 앞으로 와서 부정돼요. 자,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의 부정은 뭡니까? 둘 다 홀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둘 다 A, B 둘 다 그 말이에요. A, B 둘 다 홀수이면 그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 짝수다의 부정이. 둘 다 홀수이면 A 더하기 B는 홀수다의 부정이니까 A 더하기 B가 짝수다 그 말이에요. 얘가 짝수다. 이 말이 참인가 알아보는 거야. A, B가 둘 다 홀수이면 둘이 더하면 짝수이다.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짝수다. 맞죠?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인 거예요. 위의 것은 직접 증명한 거고 자, 대우가 어떻게 사용되나 잠깐 이렇게 보시라고 본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요 녀석이 이러면 얘가 이러냐 자, 그것도 쓴다면 x 더하기 y가 2이면 x는 1 또는 y는 1과 같거나 크냐 자, p이면 q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말을 그대로 일단 해석해 본다고 해보세요. 자, 둘이 더해서 2와 같거나 크다면 그 말이에요. x가 1과 같거나 크든지 y가 1과 같거나 큰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이 더해서 2보다 같거나 크다면 x가 1과 같거나 크든지 y가 1과 같거나 크다. 자, 이렇게 증명하라고 했더니 직접 증명을 하고 싶은데 말이 좀 어렵죠. 자, 말이 좀 어려워요. 이럴 때는 대우를 이용해 보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이제 증명. 대우를 이용하려면 이 녀석을 앞으로 얘를 뒤로 뺀다겠죠. 이것의 부정. 자, 이 녀석의 부정은 1과 같거나 크다는데 1보다 작다겠지. x가 1보다 작다 그 말이에요. 자, 또는의 부정은 또 이고라고 한다겠어요. 이거네. 또는의 부정이니까 이고. 이것의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y는 1과 같거나 크다? 역시 마찬가지로 y가 1과 같거나 작다. 이것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고 y도 1보다 작다. 이거니까 동시에 그 말이에요. 둘 다 1보다 작다. 이게 지금 같거나 크다니까 이게 같거나가 빼고 작답니다. 둘 다 1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니까 동시에 1보다 작다. 둘 다 1보다 작다. 그러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2와 같거나 크다의 부정은 2보다 작다. 이것이 부정인 겁니다. 자, 이 녀석을 대우로 바꾸면 말이 조금 더 간단해졌어요. 좀 더 간단해졌죠. 이 말이 옳은가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말을 해석해 보면 x가 1보다 작고 y도 1보다 작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둘 다 이래. 그러면 둘이 더한 것은 어떻겠어요? x도 1보다 작고 얘도 1보다 작으니 더해봤자 2보다 작은 거지.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2보다 작다. 맞네 그 말이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대우라고 하는 겁니다. 2번은 이런 식의 증명을 해보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자, 루트 2는 무리수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말했어. 자, 이것을 만약에 직접 증명을 한다고 봅시다. 직접 증명하면 어떻게 되나? 직접 증명하면 어떻게 되나 그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무리수의 정의는 뭐야? 순환하지 않는 그 말이야.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해요. 이렇게 순환하지 않으면서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하지 않으면서 무한히 가는 거예요. 무한히. 그것이 무리수의 정의야.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소수점 아래가 무한히 반복되지 않고 순환하지 않고 무한히 간다는 걸 직접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점 아래를 계속 계산해 봐야 되는 거지.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렇게 하긴 좀 어렵지. 어떻게 무한히 소수를 계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파이값 같은 것도 막 수십억짜리인가? 이렇게 막 소수점 아래를 지금 찾고 있다는데 아무튼 무한히 가야 되니까 설령 거기까지가 반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소수점 아래 뭐 한 10조 번째 내려갔더니 거기서 뭐 반복되는 게 생기더라 뭐 그러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무한히 반복되지 않고 간다 그런 걸 직접 밝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소수점 아래가 무한히 순환하지 않고 무한히 가는 소수다 이런 걸 밝힌다는 것은 직접 밝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증명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간접 증명 방법으로 귀류법이라는 걸 써요. 귀류법. 자, 귀류법. 자, 귀류법이 뭐라 했냐면 결론을 부정해 보는 거다. 그래서 결론. 자, 결론을 부정한다는 게 뭐냐면 자, 루트 2는 무리수다. 무리수라는 결론이잖아요. 무리수라는 결론인데 이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보자.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해보자 그 말이야. 유리수라고 하자 그 말이야. 유리수라고 해보자. 즉 결론을 부정해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루트 2라는 녀석은 유리수니까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B는 정수. 그죠? AB는 정수, 그 다음에 B는 0이 아니다. 유리수의 정의니까. 자, 유리수라고 했으면 유리수의 정의니까 모든 유리수는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기하분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하분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관계고 A, B는 서로 다른 말로 기하분수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만약에 모든 유리수라면 항상 기하분수인 서로 소 모양으로 정수분의 정수 이런 걸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유리수는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합시다 그 말이에요.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 이것은 이제 등식이잖아요. 자, 이 등식을 변형을 좀 시켜볼 거예요. 양변을 제곱하면 2는 b제곱분의 a제곱 이런 말이 생기죠. 자, 이것도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양변에 b제곱씩 곱하면 b제곱 곱하면 이런 말이 생기지. a제곱은 2b제곱 이런 말이 생기죠. 자, 이런 말이 생겼어요. 지금.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그냥 양변에 b제곱씩 곱했어요. 이게 생겼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뭐야? a제곱이 2 곱하기 누구잖아요. 자, 여기 2 곱하기죠. 2 곱하기. 그리고 b제곱은 ab는 정수니까 정수 중에서 지금 자연수예요. 정수란 표현보다는 여기 지금 양수니까 자연수. 알았죠? 자, 그래서 ab는 자연수니까 b제곱도 자연수인데 그것의 2배잖아요. 그것의 2배. 2배라는 말이 붙으면 짝수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제곱이 짝수다 그 말 돼요. 알겠죠? 근데 a제곱이 짝수인데 우리가 제곱의 성질상 a 자체가 만약에 홀수라면 제곱도 홀수인 거지. 그러니까 짝수라는 것은 a 자체가 a가 짝수다 그 말 되는 거지 지금. 짝수다 그 말은 뭐 EK 형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런 형태. a가 짝수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알죠? 만약에 a가 짝수니까 a를 만약에 EK라고 해주죠. a가 EK야. a가 EK 짝수니까. 그리고 k는 자연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EK니까 또 a 대신에 EK를 넣어서 제곱하면 EK의 제곱은 2b제곱 또 이런 말 생기죠.
A가 짝수니까 A 대신에 2K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생각하면 이런 말 돼. 자, 그럼 이 녀석부터 정리하면 4K제곱은 2B제곱 그 말이고요. 자, 2로 나눠주면 K제곱은 2K제곱은 B제곱 그 말이지. 지금 2로 나눴을 때. 아, 이런 말이 생겼네? 자, 이런 말은 아까랑 또 비슷한 내용이죠. K도 자연수기 때문에 K제곱의 2배가 또 B제곱이야. 아, 그렇다면 B제곱이 또 짝수라는 말 되죠. B제곱이 짝수. 아, 그러니까 B도 역시 짝수다 그 말 되는 거지. 똑같이. 자, B도 짝수. 그러니까 B를 짝수인데 B를 만약에 뭐 2M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짝수니까. M은 또 자연수고. 그러면 B가 2M, A는 2K 그 말이야. 그러면 원래로 돌아가서 이 녀석을 좀 다시 나타내면 이런 말 되지. B가 2M이고 A가 2K야.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렇다면 2가 지금 약분되는 상황 아니야? 아,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얘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A, B는 자연수고 서로 소인 자연수 상태예요. 지금 서로 소다 그 말은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야 돼. 즉 공약수가 없이 서로 소인수가 된단 말이지. 서로 소가 돼야 되는데 둘 다 2의 배수야. 공약수가 있는 거지. 서로 소라는 조건이 안 맞죠. 자, 서로 소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알겠죠? 자, 얘가 유리수라고 하면 이 녀석을 루트 1을 유리수라고 하면 B분의 A 모양으로 서로 소인 자연수분의 자연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쭉 가봤더니 서로 소가 되지 못하고 약분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서로 소라는 말에 모순이 생기죠. 이건 뭔가 모순이 생겼다 그 말이야. 모순이 왜 생겼느냐 그 말이야. 모순이 처음에 우리가 얘를 무리수인데 이 녀석을 유리수라고 하다 보니까 깨막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얘는 무리수라고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증명을 간접증명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유리수라는 것을 활용해서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간접증명. 이런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귀류법이라는 것은 결론을 부정한다. 결론을 부정해서 쭉 막 가보는 거야. 뭐. 어떤 내용을 실수의 성질이나 유리수의 성질 같은 거 따라서 막 가봤더니 원래 조건에 좀 모순이 생겼다. 유리수라고 했더니 유리수에 안 맞는 상황이 온다고. 유리수가 되면 이렇게 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 말이야. 모순이 생긴다. 이러면 유리수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리수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증명을 귀류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증명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봤고요. 자, 귀류법이 무엇인가 살짝 경험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명제 증명에 대해서 직접 증명, 간접 증명. 간접 증명 중에서 대오를 이용하는 거, 귀류법을 이용하는 거. 자, 참고로 한두 개 봤고요. 나중에 또 다양한 증명들이 여러 군데서 문제집에서나 시험에서나 조금씩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은 좀 더 추가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감각을 익혀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증명은 이 정도만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